오늘은 한 두 가지 이야기를 짬뽕해서 섞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. 첫 번째 이야기는 주식은 혼자 하시라. 그 두 번째로는 주식을 들어가는 사는 이유와 파는 이유가 같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주식은 혼자 하시라라는 게 우리 농담처럼 하는 막 누가 뭐 칼 들고 협박했냐 아니면은 뭐 저 사람이 벌었다고 혹은 내가 벌었다고 뭐 못 해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손실 메꿔주는 거 있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사람마다 스타일이랑 운용 방식이랑 뭐 타이밍, 욕심의 크기 혹은 자산 규모나 주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달라서 그래요. 예를 들어서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타일을 이렇게 좀 명확하게 설명을 구분짓고서 했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저는 주식 종목을 선택할 때 주도주 안 봐요. 주도주 뭐 하루에 20% 오르든 뭐 10% 오르든 내 알 바 아니고 5% 빠지면은 뭐 더 산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종목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저는 거대한 성장성 있는 주식도 안 봐요. 뭐 3배 가는 건 좋은데 뭘 3년 동안이나 기다려. 사실 3년이면은 뭐 그 사이에 뭐 몇 배씩 갈 애들이 충분히 많을 텐데. 그리고 저는 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저는 나중에 늙어서까지도 리서치하고 막 주식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게 해야만 돈을 벌 수 있으면 저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지수를 많이 하잖아요. 코스피 지수나 뭐 TQSQ 그리고 뭐 이게 제가 종목을 보는 저만의 기준이고 두 번째로 운용 규모나 자금 관리, 분할 매수 이런 것도 저는 레버리지를 많이 좋아해요. 그러다 보니까 1,000만 원짜리 계좌가 있으면은 1,000만 원 넣고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 이렇게 분할 매수하기보다는 1,000만 원을 그냥 머릿속이든 시스템이든 한 10배 세팅을 해놓고 1억을 맞춘 다음에 1,000만 원, 2,000만 원, 3,000만 원 이렇게 매수. 그리고 한 최고 진짜 풀악스에 약간 심장이 두근두근 할 때까지는 막 뭐 좀 더 큰 이런 베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스타일이 또 여기서 파생되는 저만의 스타일이 저는 모아가는 거, 그 다음에 본절에서 물량을 많이 더는 이런 스타일을 해요. 이게 좀 섞어서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그래서 하이닉스가 200만 원에서 뭐 한 180만 원 갔다가 300만 원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제 머릿속에서 제가 본 차트나 제가 본 실적이나 뭐 이유나 재료나 이런 것들. 그럼 저는 이런 머릿속에 계획을 세워놓고 200만 원에서 190만 원, 180만 원 계속 매수하면서 모아갑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 저는 180만 원 왔으면은 저의 포지션은 상당히 레버리지가 큰 상태로 가득가득 차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한 번 저도 이렇게 훅 밀릴 수도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180만 원까지 와 있는 주식이 다시 300만 원까지 가기 전에 200만 원 근처까지 왔을 때 좀 많이 물량을 버려요. 그러니까 이제 좀 오버해서 샀다가 제가 뭐 진짜 급락하거나 혹은 최후의 본절이 와도 좀 심리적으로 그래 뭐 괜찮다 할 수 있을 만큼 좀 많이 버리고 남은 것만 200만 원, 300만 원까지 끌고 가거든요. 근데 그렇게만 해도 그 남아있는 레버리가 최소한 3, 4배, 뭐 5배까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도 충분히 저만의 이게 확정적인 확고한 스타일이 잡힌 거죠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뭐 본전에 막 진짜 이만큼 들고 다 팔고 이만큼 남겼는데 야 그거 들고 있었으면 수익 더 크지 않냐.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. 저만의 스타일이기 때문에.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일단 매도. 어차피 한 182만 원에 매도 치더라도 180만 원에 사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180만 원에서 200만 원 갈 때 계속 매수. 심지어 한 205만 원에 매수하더라도 야 어차피 300만 원에 팔 건데 더 사도 되는 거 아니야? 야 이거 레버리지 더 땡기고 막 뭐 증거금 더 땡겨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실제로 뭐 그런 친구들도 주변에 많긴 한데 근데 제가 거래를 할 때 주식을 할 때 그런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은 저도 흔들립니다. 그러니까 저도 20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는 매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막 공매도를 막 엄청나게 치고 있다는 거야. 그러면은 내가 샀었던 180만 원, 180만 1만 원짜리 주식이 사실 얘가 공매도 친 걸 수도 있고 아 그럼 어떡해. 나도 벌써 무서운데 나도 사람인데.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 저보다 규모가 크게 굴리는 친구, 뭐 사실 규모가 작게 굴린다고 뭐 사람 무시할 건 아니긴 하지만 규모 큰 애들보다 지금 막 뭐 한다 20억 공매도 칠 거야 하면은 전 무섭죠. 나도 벌써 야, 그냥 혹은 이거 조금 더 밑에서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저만의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그 똑같이 실제로 이렇게 가든 안 가든 그런 대화나 그런 톡이나 그런 메시지에서 많이 흔들려요. 그러니까 원하던 계획대로 이게 거래가 흘러가지 않고. 그래서 저는 투자하실 때는 혼자만 하셔라.
뭐 혼자 하는 게 너무 어렵다. 혼자 하는 게 어렵다 하면은 스승이나 이런 뭐 블로거 한 명 정도는 있어도 되는데 여기서 두세 명 짬뽕하면 안 돼. 무조건 한 명만.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나는 10억 굴리고 오늘 2% 벌어서 2천만 원 수익 벌었으니까 이번 달 놀게요. 하면은 내가 100만 원 굴리면서 2만 원 벌었으니 2만 원밖에 못 벌었다고 하더라도 나도 2만 원 동안 한 달 동안 놀아야 됩니다. 왜냐면은 이 사람이 뭐 그 2%를 일부러 놀려고 2%만 벌고서 끝난 건지 아니면 이번 이후 시장이 어떻게 어려울 것 같아서 감이 안 와서 한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는 가이드가 없는 거니까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드밴스드 된 좀 발전된 생각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선물이든 롱이든 숏이든 FX든 부동산은 잘 모르겠어요. 내가 들어가는 이유와 나오는 이유가 같아야 된다. 그러니까 최근에서도 봤었던 얘기인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 하이닉스, 삼성전자 그 들어간 사람들 실적 보고 뭐 펀더멘탈 보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차트 깨졌다고 나오 차트 깨졌다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. 왜냐면 실적이 살아있다면. 근데 갑자기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이닉스 불났을 때 그때 다 팔았어야지. 야 이거 하이닉스 실적이 막 200억 뭐 2천억이라고 하는데 불났으니까 1800억 된다. 그러면은 좀 팔아야지. 그게 맞지 않나.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저같이 차트 좋아하는 애들은 뭐 다음날 빨간봉이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파란봉 나왔으면 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당연히 좋은 방향에서도 이게 유효하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실적 보고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뉴스 뜨고서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때는 이제 점검하는 게 여전히 실적이 유효한가. 뭐 비슷하게 뭐 제가 차트 보고 들어갔다가 뭐 실적이 갑자기 좋아서 막 급등했어 혹은 급락했어. 그러면은 물론 차트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거긴 하지만 가장 티가 나는 그 지표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저는 나는 차트 보고 들어갔는데 실적 때문에 올랐어?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차트 보고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내 계획을 벗어난 건가? 아니면 이 계획이 살아있는 건가? 살아있으면은 뭐 그대로 들어가도 되고 깨졌으면 버리고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조금 더 이거에 대한 생각으로 뭐 TV나 블로거나 경제 전문가라는 놈들이 막 주식 추천하잖아요. 아무렇게나 추천하진 않아요. 나는 실적 좋아 보이고 뭐 기업 가치 좋고 무슨 뭐 하반기에 무슨 재료가 있다. 이렇게 하다가 다음 날에 주가 빠졌어요.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하나 들어봐야죠. 주가는 빠졌는데 여전히 실적 좋고 뭐 하반기 재료가 어쩌고 있고 뭐 아무튼 뭐가 좋대. 세 개 다 유효하대. 그러니까 쌀 때 더 사야 된다. 그러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. 근데 아직 팔 필요는 없는데 실적은 안 좋아질 것 같고 재료는 막 불투명하고 뭐 좀 긴가민가하대. 저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저 사람을 보고서 투자를 한 건가? 이 세 가지 재료를 보고 투자한 건가? 사람 보고 투자했으면은 그냥 팬심으로 들고 있는 게 뭐 그 진영에 맞는 거지만 그 사람이 설명해준 이 세 가지 이유가 유효하다. 혹은 세 가지 중에 두 개만 유효하다.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유효하다. 그럼 비중을 줄이든 아니면은 뭐 좀 상황에 따라서 뭐 좀 매도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뭐 공매도를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에 대한 게 내가 들어가는 이유와 나오는 이유가 확실해야 된다, 같아야 된다. 그래야지 남 탓을 안 하고 이게 확실해야지 내가 보는 게 맞나라는 거를 좀 검증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실적 보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실적 보고 들어가니까 주가가 좀 수익률이 괜찮더라.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차트 보고 들어갔는데 차트 보고 하니까 내 계좌가 엉망이야. 그럼 나는 차트를 잘 못 보는 사람이구나. 혹은 재료, 펀더멘탈, 뭐 재료, 그러니까 하반기에 뭐 공장을 짓고 무슨 뭐 특허가 있고 뭐 승인이 있고 그거 보고서 들어갔는데 여전히 성적이 좀 긴가민가해. 그럼 이거는 뭐 방치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들어간 이유가 나온 이유가 같아야 되는 것도 결국 나한테 맞는 투자가 어떤 방법인가를 스스로 찾아내기 위해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쌓이고 좀 익숙해지면은 그때는 나중에 남들이 뭐라 하든 그냥 혼자 하시라. 혼자 하는 게 좋고 남들이 뭐 하는 얘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그거 충분히 주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제 빌드업이 길었죠. 그래서 주식은 혼자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어가는 이유와 나오는 이유가 같아야 한다. 혹은 들어가는 이유가 깨졌을 때 나와야 한다. 들어가는 이유가 없었다면은 나올 필요도 없다. 공매도 칠 필요도 없다. 뭐 이런 내용들 오늘은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